충격받은 미국 다직 우리도 못 만든 건데. KF-21 레이저 무기 발사 장면 포착. 스웨덴 기술협력 합류 6세대 목전.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지난 9일 세계국 정상 공동 성명에서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세계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이외 나라와는 처음이다. 세계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의 명칭은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 GE. 2035년까지 개발이 목표다. 지카펜 영국의 배 시스템.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전기와 이탈리아의 항공방위기업 레오나르도 등이 참가한다. 스웨덴도 GKP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영국은 템피스트를, 일본의 X-2 심신을 따로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했다. 일본은 X-2의 기술을 시험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실증기를 만들어 띄우기까지 했다. 세계국이 왜 독자 개발을 접었을까? 차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성능이 엄청나고 그에 따른 개발비가 비싸 혼자 개발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전투기에도 세대가 있다. 제트기가 처음 나왔을 때가 1세대, 1940에서 50년대. 초음 속의 2세대, 50에서 60년대. 발전한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의 가시거리 너머의 전투, BVR가 가능한 3세대, 60에서 70년대. 플라이바이어, FBW, 비행 제어 시스템과 다목적 전투기가 등장한 4세대, 70에서 90년대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력 전투기는 4.5세대다. SA, 능동전자 위상배열, 레이더 IRST, 적외선 추적 장비, 복합 소재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게 4.5세대다.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라 부른다.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떻게 정의할까? 스텔스는 기본이다. 6세대 전투기엔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AI, 데이터 융합 사이버 전쟁 등 최첨단 정보통신, ICT, 기술이 녹아 들어있다. 무인 항공기, UAV와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묠티는 물론 6세대 전투기 자체가 무인일 가능성도 있다. 여러 대의 충성스런 윙맨, 로얄 윙먼 무인기를 끌고 다니면서 적 방공망 제압, SED과 같은 위험한 작전엔 무인기를 투입한다. 그러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구상하면서 6세대를 들고 나왔는데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개념기라고 말했다. 어쨌든 6세대 전투기의 요소는 SEF에 가깝거나 지금보다 몇 단계 더 뛰어난 기술이 필요로 한다.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야 한다. 독자 개발을 고집한 일본이 손을 들고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은 크게 5국가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 불을 붙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 일본, 이탈리아처럼 프랑스, 독일, 스페인도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독자 개발 노선을 걷고 있다. 미국은 해군과 공군이 따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는 차세대 제공지배, NJD며 미 해군은 F-86라 불린다.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다 비밀로 가려졌다. 올 6월 1일, 현지 시간, 프랭크 켄달 미 공군부 장관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게 전부다. 또 컴퓨터 그래픽의 상상도 몇 개가 인터넷에 나돌 뿐이다.
다만 스텔스를 고려해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에다 가오리 구조 동체일 전망이다. 꼬리 날개처럼 툭 튀어나온 구조물은 레이더에 바로 걸린다. 그래서 꼬리 날개 대신 추력 편향 엔진으로 전투기의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유럽의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 프랑스에선 스카프 사업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스페인이 합류했다. 프랑스의 다소 에비에이션, 독일의 에어버스, 스페인의 인드라가 주계약 업체다. 2029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 추가 사업 파트너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그와 수호이 등 러시아의 항공 전문 방산 기업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권으로부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부품을 수입하는 길이 끊겨 연구 개발이 제대로 될지 불분명하다. 중국은 지난달 주해 에어쇼에서 무미익의 6세대 전투기 컨셉 디자인을 공개했다. 마크 켈리 미 공군 전투사령부 ACC 사령관은 지난 9월 중국이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투기 전문가들이 중국이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요구 조건이 서로 다른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국적 협력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합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며 각자 강한 분야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근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벌어진 FCAS 논쟁처럼 정치-산업적 이해로 인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공동 개발 그룹,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5세대 전투기를 거르고 바로 6세대 전투기로 가는 경우다. 그래서 전망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다. 6세대 전투기는 현재 뜬구름 잡는 얘기다. 5개 나라와 그룹 어디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 곳이 없다. 그러나 전투기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라는데 부정하는 이 또한 없다. 한국은 아직 4.5세대인 KF-21 보라매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수준이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KF-21은 앞으로 내부 무장창으로 개조의 스텔스 성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론 좀 모자랄 전망이다. 최연호 씨는 우리 손으로 4.5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 배치를 이룰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켜볼 수도 있다며 2035년 일본과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경우 이들과의 공군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행히 관심들은 갖고 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은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레나스에서 열린 2022 하반기 산학위원회 항공우주전문가 포럼에서 개발 성과와 수출 호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변화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6세대 전투기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지난해 5월 항공우주력 발전 컨퍼런스에서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의 주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F-21의 덩치를 좀 더 키우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뒤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국 독자 6세대 전투기인 FCAS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천 추락 무인기 사진 입수, 평양 무인기와 같다.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소음이 큰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는 의혹을 촉발했던 경기도
연천 추락 무인기가 평양에서 발견됐다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연천군과 임진강 주변을 현장 취재해 추락 무인기 신고자를 찾아 확보한 무인기 사진을 보면 흰색 동체에 꼬리 날개는 없고 그 자리에 엔진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연천에 무인기가 추락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며칠 뒤 북한은 무인기 침투가 남측 소행이라며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무인기 전문가인 서일수 무인항공교육원장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평양 무인기와 신고자가 찍은 연천 무인기의 외형은 똑같습니다. 핵심 장비인 엔진과 안테나는 연천과 평양 무인기 모두 같은 회사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 이날 시가행진에 나선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 무인기도 연천과 평양에서 각각 발견된 무인기와 외양이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은 드론작전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그 무인기가 평양에서 복귀하다 연천에 추락한 걸로 의심합니다.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잘 잡혀 교육용으로만 쓰도록 한 기종인데 굳이 평양으로 보내 일부러 들키게 함으로써 도발을 유도하려 한 거란 주장도 야당은 덧붙입니다. 합참은 전천과 평양 무인기의 외형은 같다면서도 그 밖의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